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엔비디아가 탐내고 삼성이 몰빵 중인 반도체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집중하고 있고 삼성도 집중 중인 반도체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보답해드리고자 10만 명 구독자 기원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엔비디아가 탐내고 삼성이 몰빵 중인 반도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최근에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이 왜 지금이 3분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마이크론의 1분기는 90, 11, 2분기는 12, 1, 2, 그리고 3분기가 3, 4, 5입니다. 그럼 당연히 6월에 실적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이고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회계연도 3분기 68억 1천만 달러, 약 9조 4,965억 원의 매출과 주당 0.62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항상 이 기업에 대해서 매출 또는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건 뭐냐? 예상치보다 높냐, 예상치보다 낮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올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얼마나 잘 나왔니? 또는 얼마나 못 나왔니고요. 그래서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 66억 7천만 달러를 웃돌았죠. 68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도 0.51달러쯤으로 생각했는데 0.62달러로 또 웃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실적이 훨씬 좋게 나왔구나라고 우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4분기에는 76억 달러의 매출과 1.0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4분기에도 잘 될 겁니다 라는 전망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마이크론의 4분기 매출이 76억 달러가 아니라 8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4분기 전망치가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는 예상치를 넘었는데 이 3분기 예상치를 넘고 4분기를 자기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이 발표한 4분기 전망치가 우리들이 생각한 수준보다 낮았다라는 거예요. 뭐야, 그 정도로 자신 없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이 4분기 전망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이 좀 애매하네 전망치가, 그래서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그럼 마이크론은 성장성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이크론이 가장 최근 발표한 HBM3 2도 이번 분기에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CEO는 회계연도 2024년에는 HBM에서 수억 달러, 2025년에는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 수준이면 사실 말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 매출의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반도체가 종종 예상보다 느리게 출시되며 HBM 칩은 여전히 증가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한테 기회는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앞으로의 이 장밋빛 전망을 언급하고 강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넘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잘 팔리고 엔비디아가 성장하니까 그 엔비디아에 맞춘 HBM이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아니고 주주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총이고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진행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향후 전략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가 어디서 나온 거냐. 엔비디아가 게임 중심 기업에서 그냥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GPU 그래픽 카드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 기업으로 변신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현 입지 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이 게임을 위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PU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다면은 앞으로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GPU로 변모를 하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산업용 로봇과 같은 새로운 AI 시장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의 전략도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로봇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지 주총에서도 또 로봇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황 CEO는 타사의 AI 칩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가 가격이 정말 몇 배씩 뛰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냥 우리끼리 만들자 해서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는 건데 성능과 운영비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당장 드는 비용이 아니라 이거를 가져가서 쓰면서 들어가는 기능 그리고 기능 대비 가격 그리고 운영비를 고려할 땐 엔비디아 칩이 더 경제적이다. 왜 너네들은 지금 당장 쓰는 돈만 생각하니 가져가서 기능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고 다 비교해 보면은 우리 게 좋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갈까 또는 성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전문가 한 분이 엔비디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한 7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자문사인 컨스털레이션 리서치의 설립자인 레이 왕은 12개월 안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2,000를 돌파한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7가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7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로는 그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비전을 지니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아까 새로운 AI 시장을 개척하고 산업용 로봇과 같은 곳에 AI 반도체를 납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현재 앞으로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칩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이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더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제가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라고 했을 때 최소 4분기에서 오래 걸리면 7분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 반도체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6월에 시작됐으면 내년 6월에서 늦어지면 2026년까지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엔비디아를 쫓아가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이유로는 쿠다를 꼽았습니다. 쿠다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개발한 쿠다는 GPU를 프로그래밍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쿠다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는 2006년부터 이 쿠다를 무료로 제공했었는데 현재는
전 세계 47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할 정도로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 쿠다에서 벗어나야 엔비디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쿠다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들었습니다. 대략 80%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엔비디아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경쟁 업체 대비 24개월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력적으로도 우위에 있지만 실제 시장 점유율에서도 거의 2년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쫓는데 제가 4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죠. 딱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따라잡기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넓은 로드맵과 AI의 표준이 된 엔비디아의 GPU가 각각 5번째, 6번째 이유입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이유는 PER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PER이 뭡니까? EPS분의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고요. 현재가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돈으로 한 몇 년이 지나야 지금 회사를 살 수 있니를 물어본 게 PER입니다. 엔비디아는 실제로 PER 방향성과 일치하는 놀라운 성장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PER이 높다는 건 뭐예요? 순이익보다 현재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근데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PER이 성장할수록 기업 가치나 또는 이 순이익이 같이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그냥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우린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때문에 성장한데 그럼 대한민국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국내 반도체 기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첫 번째 TSMC와 SK 하이닉스고요. HBM4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HBM3E에 대해서 지금 뭐 HBM3E가 12단이니 8단이니 하고 있지만 HBM4 준비도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TSMC가 SK 하이닉스로부터 AI 서버에서 주로 활용되는 6세대 HBM4의 베이스 다이의 대규모 수주를 따낸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다이라는 게 밑에다가 받치는 겁니다. 그래서 TSMC가 이걸 만들기로 한 거고요. HBM의 베이스 다이는 HBM의 저면의 로직 IC부가 되고 그 위에 D램 다이가 16층 적층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HBM4는 16단이 된다는 거죠. 현재까지 나온 게 8단입니다. 8개가 쌓여 있다는 뜻이고요. 이 8개를 쌓은 거에다가 또 8개를 쌓아야 HBM4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높이는 똑같이 8개 쌓던 거를 16개 쌓는데 높이는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현재 SK하이닉스의 HBM4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는 2025년 말에 양산을, 2026년 출하 확대를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HBM4를 만들려면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만들고 연말에 양산한다라는 전망이고요. TSMC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AMD에 이은 AI 반도체 관련해 대규모 고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SK하이닉스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물어보니 한국투자증권에서 직접 대답을 했습니다. 후회한다. 뭐? 안 사면.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이거 제 의견이 아니에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이 상당히 자극적인 멘트거든요. 이렇게 리포트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라고 리포트를 쓰고 목표가를 12만 원 줬습니다. 현재 얼마죠? 8만 원이죠. 얼마 올라가야 되죠? 50% 올라가야죠. 지금부터 50% 상승해야 12만 원인데 목표가를 정말 높게 줬습니다.
디램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메모리 업사이클이 2025년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할 걸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HBM 인증 지연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HBM 엔비디아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는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삼성전자 없이 HBM의 충분한 공급은 불가능하다. 누가? 엔비디아를 봤을 때.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인증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승인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 건데 정확히 어느 기준에서 할 거냐. 그러니까 취소는 없다라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한다는 없는데 무조건 할 건데 언제 하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의견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데 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수율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수율에 올인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기반을 얘기하면은 삼성전자랑 TSMC랑 뭐 가지고 싸웁니까? 파운드리 가지고 싸웁니다. 파운드리 공정에서 2나노냐, 3나노냐, 4나노냐 이걸로 싸우는데 사실 수율이 누가 낫냐? 당연히 TSMC가 수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게 뭐냐? 우리가 수율은 낮지만 기술력은 좀 더 앞서 나가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GAA입니다. 이게 뭐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내면으로 전력이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공정인데 기술력 부분에서는 앞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TSMC보다 기술력은 좋은데 수율은요? 수율은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SMC는 수율이 깨지는 게 싫어서 3나노도 쪼개서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4나노에서 3나노로 넘어가는데 뭐 3.8나노, 7나노, 6나노, 5나노, 4나노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이 3나노로 가는 길에 정말 6개, 7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3.2나노, 3.4나노 정도 수준 되는 3나노 공정을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놨어요. 그 정도로 나는 수율이 안 나오면 3나노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TSMC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수율이고 뭐고 일단 기술력을 먼저 꺼내놓자라고 한 건데 그럼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먼저 기술력 앞서 나갔으니까 이제는 수율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목숨 거는 겁니다. TSMC보다 앞서 나갔네? 그럼 이제는 수율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3나노 수율 향상의 속도를 내며 최대 경쟁자인 TSMC가 안정적인 수율을 무기로 수주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는 TSMC만큼 수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반기 양산이 예정된 3나노 GAA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 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1과제다. 그래서 얼마나? 경쟁업체와 비슷하거나 그 TSMC죠. 높은 수준의 수율이 목표다라고 하고요. 삼성전자가 상반기 3나노 2세대 수율 목표치로 제시한 수치는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6개가 정상, 4개가 불량이다. 그럼 성공이라는 거죠. 초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수율이 막 90%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TSMC의 공정 원가가 삼성전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기술력은 더 좋고 수율이 비슷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걸 쓰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결론은 뭐겠습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그리고 TSMC를 이길 수 있는 반도체 기술력 거기서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결국 수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율 향상을 위한 반도체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성장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기는 사람은 바로 수율이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의 수율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수율을 잡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80% 나온다고 앞으로 80%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워트라는 기업입니다.
한번 얘기를 최근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국내 후공정 장비 업체와 위원회를 열고 D램 HBM용 투자와 관련한 공급 논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까지의 D램 HBM용 투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올 3분기부터 실제 장비 발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워트가 왜? 워트는 2004년 4월 설립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 개발과 제작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D램 HBM에 뭐가 들어가냐면 초미세 공정이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나노 공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나노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수율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수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도체 공정 제어 환경 분야에 국산화를 통해 초정밀 온도 습도를 제어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워트고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트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워트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심을 가져라? 아니죠. 그래서 지금 관심 가질 구간이 절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갖는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4,700원 정도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700원 라인대까지 온다고 한다면 이 구간 라인대가 눌림목에서 아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 라인대다. 사실 이 구간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눌림목에 다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700원 이하부터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워트입니다. 워트 현재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HBM, 초미세 공정 지금 수율 싸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이 HBM 또는 초미세 공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율을 잡기 위한 온도, 습도, 정밀 이 제어 장치를 만드는 워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4,700원 이하부터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워트도 알겠는데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게 그 10만 명 구독자 기원을 하면서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쓴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이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면은 어떻게 뜨냐? 바로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합니다 하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하면서 HBM, AI 반도체, XR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가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6월 28일 그 다음에 6월 27일, 6일, 5일, 4일, 21일 추천주까지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제가 운영할 어플이니까 꼭꼭꼭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